지금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산 규모나 뭐 월 현금 흐름 이런 걸 좀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신지. 200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200억이요? 네. 현금 흐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오늘은 정말 배울 게 많으신 한 분을 모셨는데요. 부동산, 주식 정말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시면서 또 투자 외에도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만장자 라이프 김경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자 겸 유튜버 겸 블로거 겸 영화감독 겸 체험수기 전문작가 김경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경매도 하셨고 건물주도 하셨고 네. 또 꼬마 빌딩 건축도 하셨고 이렇게 일반 사람은 하나만 경험하기도 힘든 거를 세 가지나 다 경험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요즘은 서학개미로서 미국 주식에까지 굉장히 또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제 처음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살아보려고. 아... 살아보려고. 네. 눈을 떴는데 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야. 눈을 떴는데 네. 초가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네, 그겁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부자가 있었다거나 그 부자의 삶을 동경했다거나 네. 그랬어야 되는데 평화로운 목가적인 시골 마을에서는 그런 꿈을 꾸거나 자극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농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네네네. 농사는 너무 힘들다. 직접 보시니까. 네, 농사만 안 지으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기계공고를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산 규모나 뭐 월 현금 흐름 이런 걸 좀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해 주실 순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신지. 만족은 못해요. 아직도 네. 배고파요. 역시 다르시네요, 스케일이. 할 일이 많아요. 현금 흐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빵. 다 투자 중이셔서 그러신 거죠. 월세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뒤로 월세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월세를 받게 되면 안주하게 돼. 월세를 1,000만 원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안에서 소득 수준을 계산하게 되고요. 네. 쫀쫀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지 나도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걸 받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스케일이 그 안에밖에 안 커진다고 봐요. 좀 오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야생으로 투자자로서 한 번에 크게 먹고 없을 때는 쫄쫄 굶고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도전 정신이 좀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월세 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변환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월세는 안 나오고 다 전세고요. 전세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분양돼서 미분양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전세고 그래서 현금 흐름은 없다. 그 혹시 자산 규모는 보통 이제 뭐 세 자릿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아파트 등기부는 너덜너덜해. 하도 많이 띄워봐서 등기를. 그래서 대출이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산이 약간 일반인들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일반인들의 감정평가는 무시하고 우리의 뇌피셜 자산이 있거든. 이빠이. 양도세도 뺀 거. 양도세도 뺀 거. 네네네네. 뭐 그런 거 하면은 200억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200억이요? 네. 네. 뭐 거짓말 아니야. 엄청나신 분을 제가 근데 모시고. 현금 흐름은 없어. 빚도 한 40억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없어지는 돈 2,700만 원. 여러 가지 투자 중이시니까 대출이자. 그렇죠. 그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오려면 좀 크게 들어오고 없으면 쫄쫄 굶고 그래 약간 사자의 삶. 그럼 지금 순자산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가 항상 되겠죠. 우리끼리의 그 마음의 자산은. 네네. 그런데 뭐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계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억 땅 부자는 동창회비를 못 내. 20억 현금 부자는 밥 사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정말 일반인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 자산 규모를 만드시기까지 스토리가 사실 책이 3권으로 나왔잖아요. 그 정도니까 정말 엄청나실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기계공고를 가죠. 그러면 이제 공장을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85년도니까 기계공고 가면 공장, 전문대라도 졸업하면 관리직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광주 공고를 가면 좀 공부 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인문계를 갔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근데 아무도 모르지. 조언해 주실 분이 또. 그렇지.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엄마는 초등학교를 가보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그만두셨기 때문에 학업으로서 성공한다거나 학업으로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네. 몰랐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옛날 얘기야. 롱 타임 오고. 네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장 생활을 하게 되겠죠. 네. 오토바이 제조 회사에 공장에서 일을 해요. 엔진 조립공으로서 일을 하는데 네. 그러면 20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이 진짜 커요. 네. 멀어서 이제 빨리 가서 밥 먹고 뛰어와. 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누워서 자요. 점심시간에 잠시 쪽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근데 20살인 내가 거기에 나를 못 눕히겠는 거예요. 나는 눕기 싫은 거야.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예, 예, 그냥 왜 그런지를 몰라. 그렇게 하기 싫었어.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50세 된 저 형의 나이에 내가 저기에 있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면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눕지는 않고 있으면 앉아 있겠죠. 네. 앉아서 뭘 하겠어? 뭐 닌텐도를 할 거야? 스마트폰도 없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이렇게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서로 부품끼리 상처 입지 말라고 철지나 신문을 이렇게 포장해 온다고.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이제 활자로 된 게 읽는 거예요. 뭐 읽을 거리가 없었던 거지. 네. 이렇게 활자로 된 걸 읽다가 어느 날 일기 쓰기를 10년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가, 뭐 일기 쓰기를 10년 하면 성공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의 광고인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뭔가는 돼야 되는데 뭔가 되는 걸 몰랐을 때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날로 문방구 가서 일기장 3권을 사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 한 8시 40분에 통근버스에 올라야 돼. 그러면 공장 가면 7시 15분.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야간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8시간 너무 행복하지. 예. 근데 그렇게 해야 할수록 돈이 되니까 너무 그때는 저임금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20살, 21살 이 어린 노동자들이 그 버스 타고 가서 아침을 먹고 노동을 하고 나면 9시 반인데 저녁 9시 반. 그러면 이제 마산 가는 버스를 또 타. 마산 가는 통근버스 타서 이제 마산에 가서 체육관이라고 있거든. 네. 그때가 막 이소룡 막 영화 유행할 때야. 네. 뭐 이렇게 성룡 영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무술에 또 심취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그 힘든 와중에요?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은 마산에서 진해 가는 막차가 있어요. 네. 11시 차. 네. 그걸 타고 기숙사에 와. 그러고 일기를 쓰는 거야. 그럼 자기 바쁜데 보통 그치. 힘들어서. 그러고 써고 한 3, 4년 쓰니까 글빨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소식지라고 있어요. 그럼 네. 이제 거기에 글도 기고하고 뭐 하다 보니까 홍보부장이 야, 너 좀 하는데? 네. 뭐 홍보부원 해라. 아, 그래갖고 뭐 노조 편집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홍보부장도 해요. 네. 홍보부장도 하는데 너무 또 노보를 잘 만들어. 네. 그러니까 마산 창원지역 소문이 나네. 네. 그래서 마산 창원지역 노동조합 총연합회 선전분과라고 있어. 지금 민주노총 전신, 전노역 네. 그 전신이 마창 노련들이야. 네. 전설이야 이게 노동운동의 전설. 네. 87년, 88년, 89년. 네. 거기서 이제 마창 노련 선전문과 부국장도 해. 그러니까 막 마창 노련 기관지도 만들어. 뭘 하든 장을 하시는 열심히 해. 네. 내가 시골에라 뭐든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수배가 돼.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던 또- 시대였죠. 그렇지. 그래갖고 또 내가 안 잡히네. 2년 동안. 아. 잘 안 잡혀. 열심히 해가지고 잡혀갖고 마당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석방되니까 네. 또 이제 한 달 후에 군대에 오라고 이제 25살쯤 됐겠지. 네. 영장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고됐지, 경력 단절됐지. 이제 제대하면 뭐에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먼저 또 내 뒤로 막 해고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하면 먹고 산다는 거 밥을. 네. 우리가 오토바이 엔진반에 있었잖아. 아,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최고야. 아, 하루에 오토바이를 500대씩 조립해. 네. 6만 거도 조립을 해. 네. 그래서 그거 하면 돼. 근데 그게 또 크게 돈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한테 나 이제 서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한 씨가 980만 원을 딱 내놔. 실명이. 모아놓은 거. 네. 딱 내놔서 뭐 양파 판돈하고 해서 980만 원 딱 주니까 그걸 갖고 서울로 올라와. 그게 1994년도. 혹시 몇 살 때? 28살 때, 어. 3살 된 아들이 있고. 그래갖고 98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방을 얻는 데 써요. 네. 반지하. 네. 보증금 500에 월세 20. 화장실도 밖에 있어.
식당하고 같이 쓰는 엄북중학교 바로 맞은편이야. 네. 지금은 건물로 어떻게 재건축 됐더라고요. 지금은 비싼 땅입니다. 내가 가봤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고 나머지 또 한 400 남은 걸로는 네. 모터사이클 수리 공구를 사서 천막 치고 압구정동 광림교회 앞에서 이제 해. 광명 모터샵이라고. 아. 내가 이제 깃발을 딱 꽂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처음 이제 장사를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아직 투자를 하셨던 건 아닌 거죠? 별다른. 투자가 뭐야? 지금 네, 먹고 살기 먹고 살아야 깝깝한데 투자가 어딨어요. 근데 제법 장사가 되는 거야. 이게 기술이 좋거든. 이게 뭐냐면 딱 보통 오토바이 수리 기술은 이게 무슨 학원이나 이런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기술자들을 어떻게 배웠냐면 먼저 하던 분한테 제자가 돼서 도제식으로 네.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 막 그대로 막 일본 혼다의 기술을 가져온 그 회사에서 FM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손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싹 엔진 막 뽀개고 막 확 보여주고. 말씀도 잘하시니까 또. 그 하도 아트지. 영업이죠. 내가 또 좋은 의사가 뭐야?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친절하게 이거 드라이브 기어는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뭐 이 전기는 어떻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이거. 다른 샵에서는 그냥 아 얼마야 돈 내놓고 가 뭐 이랬는데 너무 친절해. 그래갖고 이제 북으로는 용동대교, 남으로는 교대역까지가 다 내 나와바리. 와. 그리고 논현동에도 지점도 내고 10년을 했어. 10년을. 아, 오래 하셨네요. 10년 딱 하는데 7년, 8년 되니까 점점 수익이 줄어들어. 10년째 되던 해에는 마지막 달에 순수익이 60만 원인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 이 업이 사양산업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뭔가를 노력하면 돼. 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근데 그때도 인터넷이 막 생겼을 때인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봤어요. 그때 뭐 다음 네이버처럼 프리첼이라는 게 먼저 전신이 있었어. 알아요? 네. 내가 그 키텔 그 단말기까지 한 사람이야. 그 인터넷을 꽤 하거든.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팔아도 봤는데 그걸 뭐 뒤집을 만한 그 매출을 뒤집을 만한 거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이게 이 업이 사양산업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다가 보호를 해야 될지 스탑을 해야 될지.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뭐 잘 되는 집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충무로를 딱 갔어요. 지금도 있어요. 오토바이 골목이 쭉 있어요. 퇴계로 사가 이쪽으로. 네. 가서 이제 그 업소 사장들한테 다 물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 네. 이 건물이 네 거야? 네. 한 200개 되는데 자기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새 들어서 해요. 내가 그런 질문은 왜 해보신 거예요? 그 내가 게으르고 이 업이 괜찮으면 이 업을 하는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들은 자기 건물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아, 그 캐파를 보기 위해서. 예. 이게 그전에는 직업이라는 걸 처음에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떻게 가졌어요? 친구야, 야, 나 뭐 먹고 살까? 하면 옆에 내 새들 살던 옆집 아저씨는 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싣고 다니는 5톤 화물차 운전사였어.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하냐면 5톤차 사서 그거 하래. 그럼 내 옆에 친구가 건달이면 걔는 나보고 건달하자 갈 거라고. 네. 처음에는 직업을 그렇게 갖는 거지.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막 뭐 이렇게 비싼 오토바이를 쉽게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신사동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오픈카를 타는 친구도 있고 그때 좀 다양한 걸 본 거예요. 네, 새로운 세계를 조금. 그러면서 아 직업마다 약간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 그냥 쳇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양산업인지 아닌지 안 다음에 사양산업이 아니면 또 열심히 하면 되고 사양산업이면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지. 그래서 뭐 기존에 6.25 전쟁 이후부터 모터사이클을 수리한 그 사람들이 우리 선배잖아요. 업계 선배. 네. 그래서 다 만나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고 전부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업종은 큰 돈 못 버는구나. 자기가 자기 건물도 못 갖는구나.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네. 박사를 내 이제. 아, 바로요? 바로 우리는 바로 역시 남다른 실행력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해.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네.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갑자기 서학개미가 되셔가지고 이제 좀 거액의 돈을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주식 투자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나 진짜 그 서학개미 때문에 네. 내가 2013년부터 유튜버를 했는데 네. 학고인데 터졌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지금 시대가 뭐 인공지능 시대, 네.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 월드와이드 웹 할 때 네. 내가 그때 고민을 했거든요. 인터넷이 뭔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네. 어떻게 바꿀까?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이 있다가 지금 다시 4차 산업 막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또 그때 후회했던 게 있지 않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큰 흐름이 또 온 것 같다. 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는 이제 뭐 얘기들이 슬슬 들려요. 네, 이렇게. 네.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가 미국 나는 영어도 못하고 그 어떻게 미국의 기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또 고민을 했죠. 그래 일단은 그러면은 미국에 한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몰라 이렇게 일단 주식을 네. 그래서 이제 1억을 네. 이제 1억을 넣어가지고요. 작년에 네. 1억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계좌를 맡겼어. 네. 작년에 좀 핫했을 때는. 그래 뭐 돈이 복사된다고 난리가 네, 났어. 네. 그래가지고는 야 남으면 30% 넣어줄 테니까 일단 해봐. 네. 그런데 뭐 돈이 복사되냐 어쩌니 막 하더만은 그 돈 어쩌 조용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 마이너스 70% 이래. 복사되다 멈췄죠. 네, 그래가지고 가면서 야 동작 그만. 그때 이제 환전을 8천만 원 왔어요. 네.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져올 수도 없어. 마이너스 70 몇 프로, 80 몇 프로예요. 내풀었어요. 이제 2천만 원짜리 이걸 내풀었어요. 네. 놔두고 이제 끝. 그리고 이제 말다가 올해 3월 달에 네. 나도 블로거잖아요. 네. 블로그를 이렇게 하는데 남의 블로그를 이렇게 딱 하나 떴나 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블로그에가 신이 그를 뭐 불쌍히 여겨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주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불장 전으로 돌려줬다고?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갖고는 이제 그러면 다시 주식이지? 그런데 이제 먼저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미국 주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뭐 ETF를 하래요. 네. 내가 뭘 하겠냐? 2년 전부터 이거 하라겠지. 근데 뭐 기등으로 듣더만 그래. 그래서 그 ETF 그게 뭔데? 그게 TQQQ래. 네. 그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뭐 세배를 먹는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거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동생 몫으로 그 사망보험금으로 사놓은 상가가 1억에 팔렸어요. 네. 올해 그게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팔렸어.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동생 그 목숨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한 미국 주식에 한번 넣어서 네. 좀 키워보자. 뭐 유튜브 보니까 1억이면 10년이면 10억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1억만 넣어서 네. 진짜 10년이면 10억 되나 보자 네. 하고 영상을 딱 찍었어. 네. 첫 번째 영상을. 네. 이걸 기록을 남기려고 10년 동안. 처음엔 금액이 많지 않았네요. 1억만 딱 네, 1억만 해보는데 뭐 500만 원씩 뭐 20번 넣니 네. 뭐니 했어요. 네. 근데 조금 해보니까 아니야. 또 이제 발포 크시니까. 시드야 시드. 네. 네. 그러면 1억이면은 10억이 돼? 10억이면은 100억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한국 같으면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갖고 뭐 100억 넘으면 이게 대주주 돼갖고 좀 작업이 안 될 테지만 미국은 그래도 시장이 크니까 네. 뭐 거기다 내 돈 넣어봐야 뭐 표시나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시드를 그러니까 또 만들 길이 없네. 네. 시드를 고민하니까 방배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잘 안 가 내가. 네. 애들 우리 식구들 살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 오피스텔 내 보내고 네. 아들내미 용인에 빌라 낙찰시켜 내 보내고 네. 그걸 전세를 낸 거야. 크잖아요. 방배동 전세금이면. 12억.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다행히 그 재건축 하실 때까지 한 4년 시간이 있어. 그럼 내가 12억도 4년 동안 무이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1290원일 때 네. 환전을 싸게 버렸어. 그냥 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마음 변하니까 네. 환전을 싸게 갖고 아예 그 계좌에 넣어놨어요. 미국 계좌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사기 시작해갖고 12억 원을 다 샀네. 다 사셨어요? 다 샀어. 네. 다 사니까 이게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13억 6천만 원이 됐어. 네. 그래갖고 어제로 네. 마이너스 4억 1천만 원. 종목은 TQQQ 하나만 하신 건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L 그것까지. 그것도 3배. 그거 3배. 네. 근데 걔가 더 많이 떨어져요. 네, 그쵸. 그러니까 걔를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요. 하려고. 걔로 다 가려고. 네. 어릴 때 왕창.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빅테크 기업이니까 네. 앞으로 기술 발전,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체가 네. 이게 화폐 팽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좀 반성해야 될 게 기업들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 맞아요. 자꾸 주주들을 주주 이익을 침해하려고 해. 네,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난 잘 모르지만 난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태생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스타트업 할 때부터 약간 이런 주주제로 출발을 해. 이게 사업 자금 자체를 모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돈으로 출발을 하거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한국은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지만 세계 경제 속에 특히 또 미국이나 이런 경제 속에 예속돼서 이렇게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자체도 신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배척을 해. 못 크게 눌러요. 그러면은 못 커요. 우리도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좌 다 까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다 오픈하는 거예요. 혹시 요거 한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뭐 목표 금액은 또 얼마 정도로 보고 하고 계신지. 처음에는 50억을 다 박으려고 했어요. 원금만 50억이요? 그렇지. 네. 땅도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12억만 박아서, 그래, 돈이 있든 없든 일단 그 돈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간은 나는 한 3년에서 4년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SNS나 이게 소통이 활발한 시대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우리 젊은들이 연끌을 한 거야. 이게 왜냐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그래서 지금 폭락장에서도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쫄리듯이 상승장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 3, 4년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고 뭐 한 12억이면 나는 98억이 목표예요. 1단계. 100억은 좀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약간 부족하게. 98억. 2억은 남긴다. 그건 그까지 하면 오바고. 98억만 딱 먹고 나머지 더 벌리는 돈은 다 유흥비로 탕진하려고. 그거까지는 내 돈 아니다. 내 돈 아니다. 98억은 항상 찰랑찰랑하게 해서. 왜 그러냐, 우리 재테크 할 때요. 우리가 버는 돈이 이렇게 물방울이라고요. 근데 이만큼 쌓였는데 마셔불고 하면 계속 가난해. 이 컵을 채우지를 못해. 근데 이 채운 다음에 계속 물방울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것만 받아 먹어도 이건 안 없어지거든. 이게 98억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 떨어진 돈으로 내가 또 좋은 일을 하겠죠. 내가 뭐 말은 막 유흥비로 쓴다 하지. 그것 되게 다 써요. 요즘 통풍에 술도 못 마시는데 좋은 일을 하죠. 사회에 건전한 메시지 뭐 하는 이런 거 쓸 건데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이 12억 종잣돈을 담궈서 98억이 될 때까지 참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치는 돈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혹시 이제 12억을 지금 투자 원금이신데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지금 돈 10원도 없어. 예수금 1.3달러 남았고.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시는. 다 나는 유튜브에 오픈해서. 근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후에 오른 거에 비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으로 따지면 이제 그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건 그때 시점부터 한 30%는 빠져야 돼. 나스닥이. 그러면은 상당한 우리의 속세대 TQ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좌는 할 수 없잖아. 내가 먼저 들어온 죄지. 이건 키핑. 그래서 이제 다음 뭐 내년쯤에 또 다른 데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인생을 걸죠. 그래서 또 같은 종목으로? 당연하죠. 그때 속살만. 반도체다. 한 종목. 혹시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셨으니까 이제 자금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다른 종목도 알게 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몰라. 그런 건 한남동에 가면 말입니다. 우리 다리 구부러짐 한평의 박옥자 씨 같은 동갑내기 할매들이 보통 100억대 부자예요. 아파트 2개, 3개씩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미분 적분해서 그렇게 됐어? 아니죠. 그냥 소신껏 주위에 너도 샀어? 언니도 사? 이러면서 하듯이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해요. 한 놈만 펴려고. 그래서 분산 투자 이런 거는 내 사전에는 100억 이하는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
그 1억 분산 투자해갖고 얼마 벌겠어요? 몰빵입니다. 100억 이하는 몰빵이에요. 내 말 믿으세요. 100억 넘으면 약간 분산 투자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도 조금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를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닙니다. 부동산 안 할 거예요. 네, 부동산은 안 할 거고 채권 투자는 할 거예요. NPL. NPL 채권 투자. 이 채권하고 주식 두 개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야. 채권은 부실채권을 사서 배당받는다든가 하면은 뭐 법원에서 배당을 주니까요. 비대면이죠. 법원을 좋아하시네. 깔끔해. 이렇게 민간인한테 팔면 자꾸 전화 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끈적끈적해. 그래서 법원이 깔끔해서 이제 채권 투자 한 축하고 미국 주식 투자 한 축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축. 뭐 지금 하고 있는 호텔 건축, 그다음 뭐 영화사 설립,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그쪽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는 할 건데 부동산은 그러면 영화사를 하게 되면 영화사 건물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로케 장수하려면 임야 막 10만 평은 필요하겠죠. 이런 건 낙찰을 받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요에 의한 내 사업에 필요한 건 하지만 아파트를 뭐 몇십 채 갖고 이런 건 안 할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마인드나 자신감, 투자 철학 이런 게 정말 단단하고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이런 이제 마인드를 만들기까지 도움이 됐던 어떤 나만의 습관이나 뭐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수배 생활의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그 24살 때 생활해 보니까 조합원이 600명이고 뭐 노조 간부도 있고 이랬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조합원이 길 가다가 만나면 홍보부장 도망다 힘들지 막 주머니에는 돈 주고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준이 바뀌었죠. 내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믿고 이제 거기에부터 이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 것 같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일 반성하는 삶이에요. 일기를 매일 쓰니까 어제 일을 매일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을 한다는 것은 어제 내가 잘못된 쪽으로 갔다가 다시 교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내가 목적지에 가면은 총알처럼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를 보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기 쓰기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교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거기에 꿈도 쓰고 그러니까 안 쓴 사람하고 쓴 사람은 좀 다르겠죠. 안 썼다면은 그 사람은 습관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건데 쓴 사람은 조금씩 틀어진 각도를 교정을 하겠죠. 그 반성하는 삶.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자세. 오늘을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일기 쓰기 다 끝나듯이 끝내면 하루하루가 연극으로 얘기하면 막이 끝나는 거야. 컷. 그다음 내일 시작하면 돼. 액션. 내일은 내일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럼 좀 후회도 좀 적고. 없죠. 그래 그게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삶. 그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이 온다. 내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야. 근데 내일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진짜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지금 유튜버도 하고 계시고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작가는 물론이고 뭐 영화 감독까지 하고 계시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투자 외에도 하고 계신데 요렇게 좀 요런 활동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밸런스예요. 내가 한때는 중국 무술인데 3단인데 무술에 너무 심취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내가 나를 볼 때 싸나워져 있어. 그래서 기타 학원을 갔어요. 부드러워지려고. 또 한참 경매를 하니까 또 싸나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대 가서 영화를 배워요. 예술가가 되는 내가 2013학번이야 방송대. 7년 전에 졸업했네. 그러니까 밸런스예요. 그 한쪽만 하면 그쪽으로 가서 전문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삶의 조화에서 실패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돈만 많은 사람, 권력만 많은 사람,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한쪽에 다른 쪽에도 정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인생의 이 밸런스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럼 내 인생에서 돈이랑 부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지? 저는 이제 부자인지는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아우, 부자시죠. 부자이신 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한 달에 쓰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일단 소비 자체를 안 해요. 네. 시골이니까 시골 사람이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부라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드럼을 치고 싶고, 그러니까 드럼 학원을 다녔는데 내 드럼을 갖고 싶어. 드럼을 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면 어떻게 돼? 드럼 연습실을 만들어. 뭐 그런 공간이 있는 거. 이런 것이 행복이죠. 그게 부의 힘이지. 근데 뭐 금고에가 막 몇백억 있어. 네. 그 외에는 뭐가 없어. 의미 없는 것 같아. 결국 부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돈인 거지. 그 외에는 좀 의미 없는 것 같아. 화폐인 것 같아.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에서 전업주부님이 네. 큰 꿈이 있어. 뭐 1,000억이 필요한 꿈. 그러면 1,000억이 큰 돈 아니잖아. 큰 돈인데요. 근데 그 돈이 온다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랬다잖아요. 화성에다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꿈이 뭔가 커지지. 생택지 배를 어린 왕자도 나오잖아요. 네. 그 배를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나무와 판자를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런 것처럼 나도 내 꿈이 100억이야. 그러면 그게 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 100억이 될 때까지 막 못 먹고 못 입고 하게 된다. 그러면 궁핍해져.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황폐해져. 네. 100억은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100억이 아니라 뭘 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하고 거기에 필요하니까 돈을 벌여야지 네. 돈 화폐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도 않아. 했다 해서 그래서 통장에 좀 찍혔어. 뭐 100억 찍혔어. 그게 뭐 엄청나게 행복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이번 자리를 빌어서 그건 아니다. 내 꿈이 뭐냐. 내가 뭐 꼭 지구를 구할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꼭 나라를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를 위해서 해도 돼. 네. 나는 그냥 롤렉스 시계 10개를 구하고 싶다. 한 해 3천만 원에 3억이 필요하다. 그것도 꿈인 거야. 맞아요. 예, 그러면 다 채웠을 때 약간 허전해도 롤렉스 시계라도 남지. 맞아요. 예, 근데 뭐 화폐로 찍히면은 100억 찍혔어. 미국 주식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나는 뭐 흰머리 다 빠졌고 막 10년 뒤로 가버렸고. 그게 뭐예요? 의미 없죠. 네. 저는 그런 건 싫어. 그러니까 100억을 벌기에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은 100억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았는지. 그렇죠. 이 무모함이 맞는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됐다. 그러면 또 할 일은 원래 있었으니까. 그 10년 동안 그 같이 놀았던 이제 유튜버들 뭐 이게 구독자들 모아서 내가 지은 호텔에서 클럽에서 네. TQQ인의 밤 하는 거야. 네. 가수 데려. 저도 초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지. 집이 몇 채, 돈이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럼요. 이 삶이 유한해요. 금방 죽는다고. 네, 금방 죽어요. 그래서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짜. 오늘 이렇게 백만장자 라이프 김경만 대표님 모시고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은 또 백만장자 라이프 이 채널 놀러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에도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